오늘부터는 김은둔갑의 원문에 깊은 이치를 쉬운 말로 번역해서 24번에 걸쳐 시리즈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김은둔갑술을 익히면 귀신도 보고 영혼도 보며 둔갑술도 부릴 수 있으며 인간사의 기륭의 예지를 심오한 방법으로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의 발전은 우리 인간처럼 우연성에 지배받고 있는 것도 드뭅니다. 지구상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만물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위로는 지위가 높고 재력이 탄탄한 집안의 자식으로 밑으로는 죽 한 술 얻어먹기 힘든 비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같이 제각기 다른 처지의 위치에서 본의 아닌 삶을 시작하여 불확실한 인생의 향로를 거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우연이라는 향로를 숙명과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숙명과 운명의 작용에 대해서 인간은 대항할 수 없을 것인가? 라는 난제에 부딪힙니다. 숙명과 운명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몸부림은 닥쳐오는 미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리 규명하여 인간 생활에 이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는 동서양 모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앞날을 예지하는 점성술로 시작되었으며 이것을 해와 달 그리고 횡성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점성술은 입춘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동양의 역학과는 달리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12궁으로 나누고 하루를 12시로 나누어 운명을 예지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세월 동안 타고난 생년, 월, 일, 시의 기운에 의하여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사주를 타고났으면 모르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해서 받은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날짜와 시간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장소와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임산부들이 태어날 아기들을 위하여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등의 태교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기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고고의 탄성을 울리며 산소 호흡을 처음 하는 순간 그 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공간인 우주의 기운이 아기의 체내로 들어와 몸의 근간을 이루는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순간 태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난 시간에 우주의 기운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사주 감정의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운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주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서로 일치하고 호흡이 잘 맞을 때에는 운이 좋아서 만사형통하지만 자신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서로 어긋나면 우주의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여
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생년 월 일 시의 사주팔자는 절대적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봉착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사주팔자는 변경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운이 전 생애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변경 및 전환은 못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경험과 체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경험과 체험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차질, 오산 등으로 인해 얻은 쓴 경험을 밑바탕으로 미래의 선도에 유용하는데 그 보람이 클 것입니다. 우선 천봉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은 9개의 별을 말합니다. 세신 중에 천상이라 하늘의 기운을 표현한 것으로 하늘의 기운을 해석하고 일진의 천기를 보는데 활용합니다. 구성은 9가지로 분류하고 구성의 기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길은 천보, 천심, 천금을 말하며 소길은 천임, 천충을 말합니다. 대흉은 천봉, 천예를 말하고 소흉은 천영과 천주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의 기륭을 구분했지만 천봉이나 천예가 동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흉함을 염두에 두고 듣기 여부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천봉은 감궁의 수성으로 이용과 혼란의 대흉성을 의미합니다. 천문으로는 장마를 상징하고요. 지리는 해양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신체는 귀, 방광, 신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문은 동인사로 하여 천봉성은 감궁의 수성이고 흉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남을 이용하여 모사를 꾸며 이득을 취합니다. 길사에는 마가 끼어 관제 구설 등의 어려움이 있고 흉사에는 혼란을 일으켜 다 된 일을 뒤집어 파국에 빠지는 등의 대흉성을 말합니다. 득기를 살펴보면 천봉이 수성인 감궁에 동하면 자기의 자리에 앉아 기운을 얻는 격인데 장수는 변방을 평정하고 성질을 구축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전투, 경영 등 동적인 일에 이익이 있고 가을, 겨울에는 불리합니다. 주객로는 주인에게 유리하고 객은 불리합니다. 여기에서 득기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기가 계절의 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천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간궁의 토성으로 선무공덕의 소길성을 말합니다. 천문으로는 바람과 모래와 먼지를 말합니다. 지리학적으로는 높은 산맥과 산봉우리를 의미하고 신체는 코와 비장, 위장을 상징합니다. 주무로는 해인사로서 천임성은 간궁의 토성이고 소길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시기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여 개혁,
변동, 기획 등 남보다 앞서가는 일도 많지만 한 번 심정이 뒤틀리면 참지 못하고 경쟁하고 대립하여 실패하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득기를 살펴보면 천임이 토성인 간군과 곤궁에 동하면 만사가 여유롭고 재물이 왕성하며 만인이 복종하게 됩니다. 적군이 항복해서 투항해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